안녕하세요. 김프로 정프로입니다. 네. 자, 드디어 8주차입니다. 8주차 오늘 들어갈 레슨은 뭐냐? 우드 레슨입니다. 자, 저희가 가지고 나온 채는요. 네. 3번 우드예요. 3번 우드. 네, 3번 우드. 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3번 우드 하시면 되겠어요. 자, 대부분 이제 5번 우드들 많이 사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3번 우드가 어려워서 그래요. 자, 나중에 우리 골퍼분들이 이제 골프샵에 가서 3번 우드 주세요. 그러면 3번 우드 어려워요. 5번 우드 사세요. 5번 우드가 좀 더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5번 우드가 조금 더 치기가 수월합니다. 그 이유는 탄도가 3번 우드보다 더 잘 띄우기 쉬워서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 3번 우드와 5번 우드의 비거리는 약 2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잘 맞았을 때 기준이에요. 근데 오늘 잘 맞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3번 우드 하나 사셔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드 드라이버 배웠잖아요. 드라이버의 정식 명칭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드라이버의 정식 명칭은 1번 우드입니다. 1번 우드. 드라이버도 우드라고요? 네, 맞아요. 드라이버도 1번 우드예요. 드라이버라는 이름은 별칭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채는 별칭이 다 있어요. 그래서 1번 우드의 별칭이 드라이버고요. 자, 3번 우드는 별칭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3번 우드는 스푼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디님한테 3번 우드 주세요 또는 스푼 주세요 그러면 되세요. 근데 이 별칭이요 모든 치들에 다 있거든요. 7번 아이언, 8번 아이언, 9번 아이언 뭐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우리 샌드위치 배웠죠? 샌드위치도 실질적으로 별칭입니다. 샌드위치 정식 명칭은 56도 웨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별칭이 있는데, 자, 저도 다 못 외워요 별칭.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채는 별칭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우드 배웠네요. 언제 배웠어요? 드라이버 칠 때 배웠잖아요. 드라이버 칠 때 우리는 벌써 우드 배웠어요. 그런데 샷이 조금 틀립니다.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쳤어요? 저기 티 위에다가 올려놓고 쳤죠. 그래서 근데 3번 우드는 어떻게 쳐요? 땅에다가 놓고 칩니다. 그래서 치는 방식이 조금 틀린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이버는 우드인데 왜 위에다가 올려놓고 쳐요? 그것도 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번 우드 오늘 한번 배워볼 건데, 3번 우드를 치기 위해서는 지형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1번 뭐냐? 평평한 곳에다 두고 치셔야 돼요. 평평한 곳. 자, 어디에요? 보통 페어웨이죠. 근데 페어웨이도요 울퉁불퉁한 데 많아요. 그 다음에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그래요. 안 돼요. 오르막 내리막도 치지 마세요. 그냥 평평한 페어웨이에서만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페어웨이? 자, 그러면 프로님 페어웨이 말고 러프는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자, 러프 같은 경우에는 풀이 길죠. 풀이 길어서 공이 이렇게 잠기는 경우가 많아요. 풀이 길어서 공이 이렇게 잠겼어요. 그러면 우드가 이 풀을 잘라내면서 공을 치고 나가야 되는데, 우드는 바닥을 보시면은 아이언과 다르게 뭉툭하죠. 그래서 풀을 잘라낼 수 없는 채입니다. 삽으로 따지면 눈삽이에요. 눈삽. 아이언은 철삽이에요. 철삽으로는 땅 팔 수 있죠? 근데 눈삽으로 땅 팔 수 있어요? 못 파요. 이런 식으로 우드는 풀을 잘라낼 수 없기 때문에 러프 속에 공이 들어가서 풀에 공이 잠겼다 그러면은 치면 안 됩니다. 프로님, 근데요, 제가 저번에 저기 투어 경기를 한번 봤더니 우드 치는 프로들 있던데요? 네, 그 프로들 입장입니다. 근데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요, 러프에서 치면은 미스샷을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평평한 페어웨이에서만 친다. 오르막 내리막 안 돼요. 울퉁불퉁한데 안 돼요. 그냥 평평한 곳에서만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형적인 전제 조건이 있고요. 자, 평평한 곳 찾아서 내 공이 평평한 곳에 있네. 근데 디봇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언을 정말 잘 치면, 우리 TV에 보면 프로들이 어때요? 아이언 딱 치면
시루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날아다니죠. 잔디가 날아다니죠. 그러면 그 땅이 파진 곳을 보고 우리가 디봇 자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디봇 자국에 공이 들어갔어요. 그럼 치면 안 되나요? 평평하니까? 네, 안 됩니다. 디봇 자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이렇게 있고 중간에 파였겠죠. 그런 중간에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이 땅 위에 반 정도, 뭐 조금밖에 안 올라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땅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드가 치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공의 대가리, 공의 탑 쪽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탑빙 쪽, 탑빙볼을 치게 되는데요. 공이 막 떼굴떼굴 굴러가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뭐냐? 공이 막 굴러가요. 뱀처럼 막 슉 하면서 굴러가요. 야, 많이 굴러간다. 야, 100m는 굴러가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리 재어보면은 한 70m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디봇 자국에 들어갔다. 그럴 때도 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디봇 자국에 공이 들어갔어요. 나 우드 쳐보고 싶은데 빼놓고 쳐야지. 네, 건드는 순간 벌탑니다. 절대 빼놓고 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쳐보고 싶네. 그럼 동반자들한테 양해 구하셔야죠. 나 이거 한번 우드 한번 쳐볼게요. 이거 빼놓고 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치셔야 그게 매너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정규적인 대회, 내기 골프를 친다, 대회에서 친다, 절대 빼놓고 치실 수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드는 언제 친다고요? 평평하고 풀이 짧은 페어웨이에 공이 올라가 있을 때만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지형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3번 우드를 배우게 되면 프로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드는 쓰러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쓰러친다 라고 생각을 했더니 뭐가 연상이 되나요? 빗자루. 네, 빗자루가 연상이 돼요. 빗자루를 우리가 쓸죠. 네, 그런 스윙을 보고 우리가 쓰러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골퍼분들 빗자루질 언제 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은 다 청소기로 밀잖아요. 심지어 로봇 청소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가 빗자루질도 안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쓰러친다? 가능할까요? 네,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쓰러치는 샷이 아니에요. 우드 정확하게 이 사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쓰러치는 샷이 아니라 쓰러쳐지는 샷입니다. 쓰러쳐진다. 쓰러쳐진다? 어떻게 치면 쓰러쳐지지?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드라이버라는 채가 있죠. 드라이버라는 채가 3번 우드보다 조금 더 가볍습니다. 네, 가벼운데 만약에 내가 회전력이 10이라는 회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10이라는 회전력을 내가 막 돌려줘요. 근데 내 회전력, 이 10이라는 회전력보다 채가 더 가볍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채는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닿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바닥에 뜹니다. 내 회전력보다 헤드가 가볍기 때문에 그냥 이러면은 헤드가 뜨게 되어 있어요. 공중부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헤드는 바닥에 스치지 않고 헤드가 떠서 맞는 게 드라이버입니다. 왜요? 내 회전력보다 더 가벼우니까. 그래서 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치면은 알아서 채가 내가 바닥에다 놓고 시작을 했어도 회전력이 10이 들어갔기 때문에 채가 바닥에서 뜨면서 맞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회전력보다 만약에 내 채가 무겁다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10이라는 회전력을 주는데 이 채가 10이라는 회전력보다 무거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땅에 끌려요. 쿵 이렇게 끌려요. 떨어져요. 그래서 땅을 파는 채가 아니입니다. 그래서 철로 만들어 놨어요. 애들을 무거우라고. 내 회전력 10이라는 회전력보다 더 무거우라고.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땅에 찍혀 맞는 땅을 파는 디봇샷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우드는 뭐냐? 이 우드는 그 중간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드는요, 이 헤드의 무게가 드라이버와 아이언의 중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는 어떻게 됐었어요? 공중부양 됐어요.
자, 아이언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자, 이 우드는 내 회전력이 10이에요. 근데 이 무게가 10이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땅에 스치듯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에 알아서 쓰러쳐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드는 쓰러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쳐지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게 이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 다운스윙 할 때 힘을 주면 안 돼요. 자, 다운스윙 할 때 힘을 주면 안 돼요. 내 회전력이 10인데 이 헤드의 무게도 10이에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게끔 돼야 되는데 내가 다운스윙 할 때 힘을 줬어요. 힘을 주면 이 헤드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실리겠죠? 더 무거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아이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쾅 때리면서 우리 멋지게 뒷땅샷을 치게 되죠. 그래서 헤드가 땅에 박히는, 아이언처럼 땅에 박히는 샷이 나가기 때문에 다운스윙 할 때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우드 치시면서 뒷땅 많이 치신 분들 뭐라고요? 물론 머리가 움직였을 수도 있어요. 다만 머리가 안 움직였는데 내가 뒷땅을 쳤다 그럼 뭐라고요? 힘을 준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게 두 번째 주의사항이었고요. 자, 세 번째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세 번째 주의사항, 모든 채에서 공통적인 겁니다. 자, 스윙을 할 때까지, 풀스윙이 넘어갈 때까지 오른발 뒤꿈치가 들리면 안 돼요. 자, 물론 프로들 같은 경우에, 저도 한번 쳐볼게요. 프로들 같은 경우에, 자, 치면서 뒤꿈치를 들어볼게요. 들어도 잘 맞았죠? 프로들 같은 경우는 뒤꿈치를 들어도 머리를 안 움직일 수 있는 연습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아마추어 분들은 뒤꿈치 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채가 다 넘어갈 때까지 뒤꿈치가 들려버리면 머리가 들리면서 어디를 치겠어요? 머리가 들리니까, 몸이 들리니까 공에 탑을 치겠죠. 그래서 탑핑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게 됩니다. 와, 주의사항 많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쓰러치지 말아라. 쓰러쳐지는 채다. 자, 두 번째 다운스윙 할 때 힘주지 말아라. 자, 세 번째 채가 넘어갈 때까지 뒷발을 들지 말아라. 거기다가 지형적인 전제 조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네. 하지만 이거를 다 지키신다면은 우리는 우드샷을 잘 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는 정프로님께서 한번 시범을 보여줄 건데요. 일단 어드레스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과 봉사의 거리 측정. 자, 이 공과 봉사의 거리 측정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1주차로 돌아가셔서 보고 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공을 땅에다 놓은 상태로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서보겠습니다. 자, 섰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이버 어드레스를 섰으면 세 번째, 양발을 공 하나만큼 왼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그럼 공의 위치가 어디로 와요? 드라이버가 왼발의 안쪽 앞에 공의 위치였어요. 그러면 우드는 어디다? 그 옆이다. 드라이버 바로 옆에다 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실 때는 항상 공의 위치를 왼쪽 가슴 앞에다 두고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7번 아이언 친다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쓰러치지 않는다, 쓰러쳐진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다운스윙 할 때 힘을 주지 않는다. 세 번째 뭐라고요? 채가 넘어갈 때까지 발을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끊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드 잘 맞죠?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체크 3개 해야 돼요. 자, 쓰러치려고 했는가? 쓰러치지 마세요. 그냥 7번처럼 똑같이 치세요.
알아서 쓰러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공의 위치만 왼쪽 가슴 앞에다 두고 7번 아이언 친다 생각하고 치세요. 그러면 알아서 쓰러쳐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다운스윙 할 때 힘을 주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채 넘어갈 때까지 발을 대면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스윙을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공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아, 프로님, 저 3번 우드 사라 그래서 사서 연습을 했는데요. 공이 잘 안 뜹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가 잘못된 건데요. 자세하고. 자, 지금 우리 정프로가 쳤더니 공이 어떻게 됐어요? 탄도가 굉장히 많이 낮게 깔렸고요. 공도 어디로 갔죠? 왼쪽으로 휘어버렸죠. 자, 우드는요, 뭐 다른 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채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드가 심해요. 뭐가? 허리를 밀지 않고 치잖아요. 그럼 탄도가 잘 안 떠요. 왜? 허리를 밀지 않으면 채가 완전히 엎어 들어오면서 헤드가 세워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이 완전히 눌러쳐지면서 헤드가 눌러쳐지면서 공이 눌러쳐지면서 공이 안 떠버리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탄도 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맞아요. 허리를 강하게 많이 최대한 많이 밀어준다라고 생각하고 치시면 되겠어요. 이때 주의사항 뭘까요? 맞아요. 왼쪽 무릎 펴지면 안 돼요. 왼쪽 무릎 눌러주면서 허리를 많이 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봐보세요. 허리를 밀었더니 어떻게 됐죠? 탄도도 굉장히 많이 떴고요. 그 다음에 거리도 많이 보장을 받았죠. 이렇게 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탄도가 잘 안 떠요. 허리를 많이 밀면 된다 그랬어요. 자, 허리를 많이 밀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허리를 많이 밀게 되니까 헤드가 똑바로 들어가거나 살짝 열려 맞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우드는요,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세요. 거리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거리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치는 채는 맞는데 거리를 많이 보내려고 들어오나 훅성볼을 치려다 하다 보면은 헤드가 세워져서 맞으면서 탄도가 보장을 못 받아요. 자, 거리를 많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공 시간에 공이 떠 있는 시간, 채공 시간이 길어야지만 거리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드는 저는 이렇게 쳐요. 저는 우드를 뭐 똑바로 친다, 뭐 드로우 성볼을 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슬라이스 성볼을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칩니다. 그럼 우리 정프로가 한번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우드로 슬라이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성 볼을 치라고 제가 우리 정프로님한테 주문을 했는데, 네, 역시 프로네요. 네, 투어 프로네요. 네, 슬라이스가 안 나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구력이 제가 조금 더 짧은, 구력이 제가 조금 더 짧습니다. 아니, 많이 짧아요. 네, 나이는 제가 훨씬 더 많은데요. 네, 제가 구력이 짧으니까 제가 한번 슬라이스 한번 해볼게요. 왜요? 주특기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좋아요. 네, 슬라이스 심하게 잘 났죠. 네, 엄청 심하게 났는데요. 필드에서 이렇게 심하게 많이 안 납니다, 솔직하게. 네,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탄도가요, 굉장히 잘 떴어요. 그래도 거리가 저는 투어 프로가 아닌데요. 투어 프로가 아닌데, 네, 투어 프로만큼 갔네요. 네, 거리도 굉장히 많이 갔죠. 그러면 슬라이스 서볼을 칠 생각으로 우리는 어디를 보고 친다 했어요? 왼쪽을 보고
그냥 슬라이스 볼을 쳐도요 그렇게 드라이버처럼 이렇게 뭐 부메랑처럼 휘어나가는 샷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슬라이스성 볼을 쳐라 그러면 우드는 잘 맞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제가 슬라이스를 안 내고 드로우성 볼을 한번 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드로우성 볼이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한번 드로우성 볼을 치겠다 생각하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드로우성 볼을 제가 쳤어요. 신기하죠? 훅이죠? 거의 훅에 가까운데 드로우성 볼을 쳤는데 거리가 지금 어떻게 됐죠? 오히려 30m 넘게 차이가 났어요. 맞아요. 실질적으로 드로우성 볼을 무조건 친다고 해서 우드는 거리가 멀리 가지 않습니다. 왜요? 채공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럼 땅에 떨어지면 많이 구를 거 아닙니까? 아니, 지면에 떨어졌는데 지가 굴러봤자 얼마나 많이 구르겠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구릅니다. 그래서 얘는 우드 같은 경우는 그냥 채공 시간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으로 슬라이스 볼을 치시면은 오히려 거리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우드 연습하시라고 우리가 또 부분 동작으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채를 배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뭘 해드릴까요? 퍼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9주짜 퍼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우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쓰러쳐지게 돌아 그냥 7번 아이언처럼 똑같이 쳐라. 공의 위치만 어디다 두고요? 왼쪽 가슴 앞에다 두면 알아서 쓰러쳐진다. 자, 두 번째 다운스윙 할 때 힘을 주지 마라. 힘을 주면 뒷땅 친다. 자, 세 번째 채가 다 넘어올 때까지 뒷발, 오른발 뒤꿈치를 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자, 요 세 가지 주의사항 꼭 연습하실 때 어드레스 하시고 백스윙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주의사항 한 번만 생각해 주시고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